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죠? 한 30년 동안 하셨죠? 정리가 안 됐어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요? 무슨 물건들에 그렇게 사연들이 많아요. 젊어서 날씬할 때 입었던 옷들 못 입어요. 이제 거실 구석에 러닝머신이 서 있어요. 집집마다.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빨래거리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물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안 버리면 누가 버려요? 자녀들이 개고생해요. 자녀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 시니어 라이프 오가나이저.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집 정리하세요 이런.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수납 전문가 김민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수납이라는 일을 한 지는 11년 차.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각각의 가정들에 이렇게 다니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의 짐, 뭐 시어머니라든지 시아버지 이런 분들의 짐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짐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들의 짐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라 하면 출가했다. 출가하면서 자기 몸만 쏙 빠져나가서 결혼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의 그 어린 시절 물건부터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때 전공 서적이라든지 그런 짐들까지 다 가지고 계셔서 짐 때문에 이사를 못 가 이러면서 너무 많은 짐들에 치여 있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짐들을 차차 정리하는 거를 조금 특화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 집 정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시니어 라이프 오가나이저 이런 이름으로 직업군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워킹맘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40대 초반에 어쨌든 친정 어머니가 살림을 계속 도와주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살림이라는 걸 제가 처음 이제 오롯이 완전히 내 몫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한 개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고 집안일에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온 게 한 1, 2년 동안은 이제 그 상태로 좀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뭐지? 뭔가 좀 살림을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저한테 딱 스치듯이 온 게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본 거예요. 나는 왜 집에 퇴근하는 게 이렇게 즐겁지가 않지? 회사에선 즐거운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삶을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냐면 이거는 고백하는 건데요. 살림살이가 할머니 같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저의 습관, 사는 모습 이런 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누구든지 자기 부모한테 배운 습관대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살림 못하던 습관에서 살림을 잘하는 사람으로 조금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직업으로 바꾸고 나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분류가 돼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나? 그래서 집 환경을 하나씩 바꿔봐야 되겠다. 그때 제가 바꾼 첫 번째는 호텔 같은 내 집으로 퇴근하자.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둔다.
두 번째, 호텔은 침구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세팅이. 그래서 피곤해 바깥 생활 하고 들어가서 딱 눕거나 쉴 수 있는 아주 되게 푹신하고 기분 좋은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두 가지부터 이제 처음에 제가 실천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리를 딱 해놓는 거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자기 침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데, 이거는 저녁에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첫 번째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정말 무슨 물건들에 그렇게 사연들이 많아요. 뭐 누구 집사님이 준 거, 언니가 선물해 준 거, 남편이 뭐 생일, 뭐 결혼기념일에 사줬던 거, 그 다음에 자녀들은 정작 본인들은 관심도 없는데 어린 시절에 뭐 전집류의 책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초한지 시리즈,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베네쩌고리. 뭐 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베네쩌고리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쩜 이렇게 물건에 대한 집착과 안타까움과 사랑이 많을까? 그냥 과거의 물건일 뿐이잖아요. 어르신들은 제일 정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시니어들은. 저희 엄마도 1929년생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된 시점이 별로 안 됐잖아요. 1950년에 전쟁 겪고 나서 어쨌든 뭐 베이비 부모들 많이 태어나고, 그들은 막 희생과 경쟁과 노력, 근검 절약,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은 그냥 근검 절약이 몸에 뱄어. 그리고 아껴. 이게 너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막 정리 못한다, 정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들은 정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권장하기를, 이걸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 물건이야. 그렇잖아요. 나는 조금 사용하고 물건이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게 아쉽거든 사진 찍어서 하나만 가지고 있든 사진 찍어 놓고 다 버린다. 안전하려고. 집안에서 정리 안 돼 있으면 본인들이 다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간병비,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꼭 청소와 정리수납 비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플수록 쾌적해야 되고요. 짐이 정리 안 되고 바닥에 너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상 사고가 너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어놓은 짐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거 막 위에다 올려놓고 그럼 꺼내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이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정리하자는 거지, 시니어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 오가나이저라는 직업군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까 어떤 부분에서 손을 놓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정신적인 부분이든 누구라도 또 그럴 수 있고, 저도 또 이제 시니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들한테 배웠던 습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라이프 오가나이저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직업군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제대로 이제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면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전 국민에게 다 필요한 일이야.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설렘? 누구든지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게 됐을 때는 원래는 현장에서 막 저희 집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이래야지 제가 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저의 그림이었는데 그게 뭐 하는 일인데? 이러면서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느 문화센터에서는 선생님 수강생 모였어요 이래서 가보면 한 명. 그래서 이게 난 너무 괜찮은데 이게 지금 딱 필요한 일인데 누군가한테 계속 이렇게 버틴 거예요. 그런데 강의는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몸으로 나도 현장에서 이렇게 실습을 좀 해보고 싶잖아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어요. 굉장히 많은 의뢰가 왔어요. 막 이런저런 사연이 다 많은. 갔더니 이제 소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쓰레기집. 와, 저도 이제 또 충격도 받았고 놀랬지만 그런 집들을 다니면서 제목은 정리수납 전문가인데 현장에 가잖아요.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정리수납 겨우 배워가지고 이거 지금 전문가 됐는데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겨우 정리수납 전문가 됐는데 갑자기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는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한 게 아니었고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뭐 곰팡이라든지 기름때라든지 뭐 주방에 뭐 그 후드 뭐 이런 굉장히 찌든 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수납을 할 때는 정리수납 업체죠. 청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나 청소할 줄 모르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청소학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가지고 와, 27일 동안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청소를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와 정리와 소독은 한 세트다. 24일 동안 190시간 동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배우는데 그 과목, 청소라는 과목 말고 저는 거기에서 정리수납이라는 이제 다른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 이런 대접 처음 받아요.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요. 제가 옷장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특히 아버님들 퇴근해서 남편 옷장, 태어나서 이런 옷장을 처음 자기 전용 옷장 이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저도 알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기쁘죠. 오늘부터 집에 있는 혹시 정리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지금부터 이렇게 째려보세요. 째려본다. 막 피곤하게 째려본다 이게 아니라 뭐가 있구나. 저거 10년째 있었네. 30년째 있는 저런 물건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과정. 이렇게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뭐 다음 절차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 젊어서 날씬할 때 입었던 옷들 역할 끝났잖아요. 못 입어요. 그런 거 째려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된 물건을 좀 째려보라고 하거든요. 주로 운동용품, 운동기구. 이제 거실 구석에 러닝머신이 서 있어요. 집집마다.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근데 주로 빨래거리로 사용하고 계시죠. 제 용도를 쓰지 못하고 운동용품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레이지 않는 물건. 집에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설레이는 물건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설레. 그쵸? 근데 물건을 이렇게 봤더니 설레이는 게 없어. 다 그지 같은 것만 있어. 그럼 집에 오면 좋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이 심란해. 근데 집을 딱 설레이는 세팅을 해놓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빨리 오고 싶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라. 나만 잘하면 된다. 나부터. 왜?
결혼한 지 10년, 15년, 20년 차 완전 널브러진 채로 잘 살고 있었거든. 우리 네 식구가 아주 행복했거든요, 우리 집이. 근데 엄마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는데 가족들을 막 괴롭혀. 그리고 여기 왜 치워놨는데 여기 또 누가 어지른 거야?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치워. 잔소리 절대 안 해요. 그 다음에 째려보시면서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째려보세요. 그럼 이제 딸 방을 가서 째려본다. 그럼 딸한테 막 지적질하고 욕하고, 남편 군대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물건이 아직도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남의 거를 째려보거나 지적하면 절대 안 된다. 주방, 냉장고, 엄마 옷장, 베란다, 뒷베란다 거의 70%는 정리가 돼요. 정리는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걸 구분해서 필요하지 않는 걸 집 밖으로 버리는 게 정리예요. 정리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죠? 한 30년 동안 하셨죠? 정리가 안 됐어,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걸 구분한 적이 있나? 그래, 구분했다고 칩시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 걸 집 밖으로 내보내는 짓을 안 했어. 자, 정리할 때마다 작은 방으로 갖다 놨다, 뒷베란다로 갖다 놨다, 집 안에서 짐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째. 아, 그래서 정리가 안 됐구나. 정리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집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해요. 필요한 것만 가져. 좋은 것만 가져. 설레이는 것만 가져. 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짐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좀 권장하는 방법인데, 현금, 통장, 도장 이것만 갖고 있자. 짐은 가지고 있지 말자. 너무 많은 짐 속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에너지도 딸리고. 왜? 이 짐들이 좋은 에너지를 저한테 절대 주지 않거든요.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안 버리면 누가 버려요? 자녀들이 개고생해요. 나 없어진 다음에. 자녀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 왜? 아픈 다음에 하잖아요. 못해요. 힘들잖아요. 누가 해? 내 짐이니까 내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 지금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시면 돼. 그래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 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하루에 몽땅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셨을 때 해야지. 이 짐은 뭐 너 어릴 때 뭐 적금 부어서 탔던 거야, 아니면 뭐 언제 사놨던 골동품이야, 되게 중요한 그림이야, 보석이야, 뭐 이런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해. 추억, 그 부모님의 인생과 추억인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짐을 같이 정리하면, 시간을 갖고 한동안 같이 정리를 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들어줄 수도 있고 추억의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한테도 그런 변화가 왔고 또 선생님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그런 저한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 중에서 본인이 째려보는 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오늘부터 저를 만난 기념으로 오늘부터 뭘 하시면 제일 좋냐면, 아무 물건도 사지 말아 봅시다. 사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지금 있는 물건들로 충분히 살 수 있다. 특히 냉동실에, 냉장실에 한 3개월 이상 먹고 살 거 있거든요. 잘 버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또 너무 잘 버려서 부부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버리기 전에 할 일은 물건을 안 사보기. 근데 혹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잖아요. 자, 첫 번째, 갖고 싶은 물건인가? 저 물건이. 또 필요한 물건인가?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서시면 안 사야 돼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주 강력하게 내 머릿속에 그런 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셔야지. 근데 단순히 갖고 싶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 안에 어떤 욕망, 갈등, 또 허전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 아, 내가 왜 저렇게 저 물건에, 저 신발에, 저 가방에 뭐 어떤 한 가지에 꽂혀 있거든요. 예쁜 찻잔에 내가 왜 저걸 저렇게 갖고 싶어 하지? 저렇게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좀 쓰담쓰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이 되잖아요. 안 갖고 싶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순간만 조금 참아보자.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접한 거는 약간 생각 정리 또는 뭐 관계 정리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 얼굴은 좀 모습은 좀 더 훨씬 통통했었거든요. 뭐 살도 정리, 뭐 다 정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되게 심플해진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다잡지 않으면 굉장히 노출돼 있는 사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는 세상 어디로? 스마트폰으로, TV로 보는 세상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물건도 무한대예요. 정보도 무한대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뭐 하고 살고 있니? 뭐에 관심 있니? 너 뭐 하고 싶니? 이거를 이제 내 안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밖으로 에너지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를 굉장히 조금 자제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저만의 이런 일부러 더 그랬더니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질 때가 있어요. 정리가 되고 나서 되게 갖게 된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저의 목표는 뭘까요?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굉장히 단순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리를 딱 해놓고 특히 여성들이 아침마다 옷장문을 딱 열고 꽉 차 있잖아요. 옷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단어죠. 옷은 미어 터지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니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촤르르한 옷장을 보게 되잖아요.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래서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가서 옷장문을 그냥 괜히 열어봐요. 기분 좋아서 막. 그다음에 컬러도 좀 한번 맞추고 손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매무새를 이런 현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어머 오늘은 뭘 입을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오늘 뭘 입지? 이게 행복한 고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죠 예전에. 그런데 뭐 이걸 이제 전 국민이 아직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아주 사소한 저의 꿈이었습니다.